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짐짐 리뷰입니다. 김낙수가 25년간의 ACT 생활을 자기 손으로 끝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축 처져 있는 남편을 본 하진이 모든 걸 직감하고 고생했다 김부장 하면서 안아주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진짜 현실적이어서 더 눈물 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김낙수는 서울에 자가도 있고 퇴직금도 2억 넘게 나오고 25년 동안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아내가 공인중개사 합격했고 아들도 거의 다 키웠잖아요. 사실 제가 김낙수를 안타까워할 깜냥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25년을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도 고생했다는 아내의 말에 미안해라고 대답하는 김낙수의 그 가장으로서 짊어졌던 무게가 느껴져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싱크대의 수전에 하진의 얼굴이 비춰지는 연출이 참 좋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내년에 공장문을 닫을 거니까 20명의 명단을 넘기는 게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낙수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더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걸. 그래서 공장 직원들이 하루라도 더 회사에 남아 그들의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명단을 넘기지 않은 건데요. 김낙수의 이런 선택 때문에 그가 아무리 꼰대라도 우리 시청자들이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8회 예고편을 톱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ACT에 취직해 25년을 월급쟁이로 살아온 김낙수는 연마다 조금씩 오르는 월급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살아야 했고 마르지 않는 셈 같던 월급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집에 전기와 수도가 갑자기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또한 공인중개사 면접을 보러 가는 하진을 데려다 주면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데 생각이 많아졌어요. 하루빨리 재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낙수는 통신계열 회사들의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사람이 김낙수만 있는 것도 아닌 터라 중소기업에 취직하기도 쉽지 않았고 합격한 회사는 월 급여 200 이상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죠. 근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환산액이 209만 6,270원인데 대기업 25년 부장으로 퇴직한 낙수 자존심에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막막한 현실과 마주한 김낙수는 불현듯 지난번에 받은 신도시 상가 분양 전단지가 떠올랐습니다. 월급은 끊겨도 월세는 평생 간다. 낙수에게 상가 투자는 탈출구와 같은 한 줄기 가능성으로 보였습니다. 절친인 논팽이도 8층짜리 건물주가 돼서 월 3천만 원씩 받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 따박따박 월 3, 400을 벌 수 있다고 했었기에 김낙수는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했고 직원에 마침 딱 하나 남았다는 말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신도시 상가 분양 사무소로 향합니다. 직원은 이 건물 가까이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며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확정이 되면 시세가 단박에 2배나 오를 거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또한 워낙 입지가 좋은 코너 자리라 스타벅스 임차도 가능하다고 말하죠. 스타벅스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김낙수는 순간 초고압 전류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짜릿하게 지나갔는데요. 김낙수는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가격 협상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은 척 평온한 척합니다. 이런 딜은 회사 다니면서 수없이 해본 자신이 전문이었어요. 낙수가 일부러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냐고 묻자 직원은 원래 11억인데 마지막 남은 물건이고 저희도 빨리 다른 상가를 지어야 해서 3억을 빼주겠다고 답하는데요. 직원은 김낙수가 고민하는 듯한 인상을 주자 신축 상가의 코너 자리에 지하철역 출구 바로 앞인데다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3만 세대가 들어서는 입지라 지하철역 출구만 생기면 거의 10만 명이 사장님 상가 앞을 지나가는 거라고 설득해요. 김낙수는 직원이 벌써부터 내 상가라고 하는 걸 듣고는 들뜬 기분을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승부사 본능을 끌어올려 감정을 자제하고 8억은 그래도 생각보다 비싸다며 고민하는 척하죠. 이에 직원은 더 빼드릴 수 있을지 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다며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이내 특별히 1억을 더 빼서 7억에 맞춰드리겠다고 제안해요. 사실 김낙수는 퇴직금과 갖고 있는 현금을 싹싹 모아도 4억뿐이라 3억이나 대출을 받아야 상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7억이라는 숫자도 무섭고 3억 대출은 더 무서웠어요.
회사에서 실적 이야기할 때 몇십억, 몇백억이라는 말은 쉽게 했는데 막상 내 돈을 쓰려니 너무 큰 돈이었죠. 부동산 전문가인 송 과장에게 전화해볼까, 8층짜리 건물 소유주인 논팽이에게 전화해볼까 고민해봤으나 분양 직원이 다른 고객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행운의 여신이 준 기회를 놓치기 싫어 마음이 조급해졌죠. 이에 낙수는 희망 긍정 회로를 마구 돌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3억만 빼준다고 했는데 나의 뛰어난 내고 실력 덕분에 1억을 더 빼서 4억 할인을 받았고, 스타벅스 주인이 되면 내가 스타벅스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한테 돈을 내는 거고,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 영업 1팀 직원들도 부러워할 테고 아내와 아들도 날 존경하며 우러러볼 것 같았어요. 이런 복합적인 희망 망상 태클을 달린 김낙수는 결국 전 재산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인생 최대의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정하고 재빨리 계약서에 서명한 후 바로 계약금 1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하진에게는 스타벅스 입점 계약을 하고 나서 서프라이즈로 알려주기 위해 비밀에 붙인 채 대출을 받아 잔금까지 모두 처리하죠. 그날 김낙수는 자축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쌍쌍바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절반으로 갈라지지 않고 오늘따라 더 이상한 비율로 나눠졌어요. 2달 후 건물 준공이 나고 분양 사무실이 철수될 때까지 김낙수의 상가는 공실이었습니다. 분양 사무실 직원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상가에서 2km나 떨어진 곳에 들어갔어요. 다른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지금 지어질 상가 건물만 수십 채라 지하철역이랑 한참 멀어서 임대받기 어려울 거라는 답만 들었죠. 부동산에서는 임대료를 확 낮춰서 내놓으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연락처를 놓고 가라고 말하는데요. 김낙수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뒤 퇴직금 사기당한 사람이 뉴스에 나오면 멍청하다고 비웃었는데 바로 그 자신이 멍청이가 되어버린 거죠. 잔금은 이미 다 치렀고 분양하던 직원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진짜 막막한 건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데 월급이 없다는 거였어요. 퇴직하면서 받은 돈은 상가에 다 밀어 넣었고요. 낙수는 논팽이에게 이 사실을 의논했고 논팽이는 스타벅스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상가에 왜 들어가냐며 너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니 재수씨에게 솔직하게 다 말하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김낙수는 아내에게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친구들은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아내는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상무님은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집에 돌아오자 부동산 아르바이트를 다녀온 아내가 오늘 첫 전세 계약을 했다며 사장님이 나보고 소질 있는 것 같다고 칭찬까지 해줬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김낙수는 저렇게 좋아하는 아내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차마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낙수는 회사 다니면서 받던 스트레스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점차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불편해졌고 결국 공황 발작 증세로 응급실로 향하는데요. 이후 김낙수는 정신병원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전 부동산 사기를 당한 후의 이야기인 김부장 8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